안녕하세요. 오늘은 치매 이상 행동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치매 증상과 경과 및 관리에 대한 부분인데, 우리가 보통 치매에 걸리면은 배회라든가 아니면은 자꾸 뭔가 단기 기억 상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럼 치매 증상으로는 어떠한 증상들이 있는지 기본적인 것들부터, 또 그러면은 그런 증상에 대한 대안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우리 사회에는 치매 어르신들이 전체 노인의 10%가량, 85세가 넘어가면 25%, 4명 중에 1명이 치매의 발병률이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 사회에 이미 70만 이상, 많게는 100만의 치매 어르신들이, 치매 대상자들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들에 대한 이상행동, 예전에는 문제행동이라는 말을 썼는데 요즘은 이제 문제행동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이상행동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이런 이상행동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지 그 치매 대상자들이 이해할 수 있고, 또한 그에 맞는 서비스를 할 수 있을 겁니다. 문제행동이라는 말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사회적 어떤 낙인, 안 좋은 부정적인 의미들을 좀 갖고 있다 보니까 사회복지 내에서는 이런 부정적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들을 가급적이면은 사용하지 않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문제 행동보다는 이상 행동이라는 단어들을 최근에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이와 유사한 어떤 이런 그런 부분들을 보면은 예전에 우리가 장수 사진, 이렇게 예를 들면 영종 사진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영종 사진이라는 말도 죽음을 준비하다 보니까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영종 사진 찍어드릴게요 라고 하면은 좀 거부 반응을 일으킬 수 있어서 우리가 장수 사진이라는 말을 쓰는 것처럼 치매 어르신들에 대해서도 이상행동이라는 단어를 씀으로 인해서 문제행동, 뭔가 문제가 있고 잘못된 것처럼 우리가 인식하는 부분들을 조금은 변화하고자, 그러니까 바꾸고자, 인식이 좀 변화되기를 원해서 이상행동이라는 우리가 단어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상행동의 가장 대표적인 것은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배회를 우리가 또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하나하나 살펴보면은, 정상적으로 활동하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자신의 기억을 잃고 누군지도 모르고 자기 아내도 분별하지 못할 때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지 우리는 상상만 해도 참 힘들다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들이 노인들 65세 이상 10명 중 1명, 그 10% 정도죠. 일어날 수 있다고 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주변에서 치매 어르신들, 치매 노인들을 흔하게 만날 수 있는 이런 사회로 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치매 어르신들에 대해서 우리가 사회복지사로서 서비스 제공할 수 있지만은 가까이 있는 내 주변에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10명 중에 1명이니까. 그래서 또 가족들에 대한 교육도 중요한 게, 가족들이 이러한 이상행동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지 집에서 어르신들을 부양하고 케어할 때 스트레스라든가 부양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양가족의 부담을 경감시켜 주기 위해서도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이해해야 되는데, 가장 먼저 우리가 증상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자 할 때 처음 많이 이야기하는 게 배회. 그래서 집을 나가면은 돌아다녀서 집을 찾지 못하는 이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서울에서 집을 나가셨는데 강원도, 부산 이런 데서 발견되기도 하고 찾는 거죠. 그런 데서 어르신을 찾을 수 있는 이런 상황들이 발생하기도 하고, 그래서 배회는 아무런 이유 없이 밖으로 나가려는 행위예요. 저희 같은 경우에도 이제 주야간보호다 보니까 아침에서 송영을 갔는데 어린이처럼 차로 어르신들을 모시러 가는 거예요. 이때 반드시 보호자하고 계약서를 쓸 때 계약서에 명시하는 것 중에 하나가 보호자 동반이에요. 보호자 동반. 무슨 얘기냐, 아침에 어르신을 혼자 차 타라고 내보내는 게 아니라 보호자가 모시고 나와야 되는 거고, 저녁에도 저희가 모셔다 드릴 때 보호자가 모시러 나와야 되는 거죠. 왜 그러냐면은 이분이 집을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치매는 그 때에 따라서 배회가 나타날 수 있는데 내리시고 집으로 가시면 되는데 다른 데로 배회, 아무 이유 없이 돌아다니시다가 결국은 길을 잃어버리는 이런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혼자 다니지 않게끔 하는 부분들. 그래서 치매 노인은 아무런 목적 의식 없이 밖으로 나가려고 한다는 거죠. 그 문도 무조건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장기 요양 기관들은
저희 같은 주야간 보호라든가 우리가 요양원 같은 경우에도 다 문들이 잠겨 있어요. 저희도 이제 뭐 보안카드를 든다든가 비밀번호를 눌러야지 문이 열리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자유를 침해하는 부분이잖아요. 인권적인 부분들. 하지만 안전, 위험에 대한 부분을 보호하는 것들이 먼저라고 했죠. 어르신들은 아무 이유 없이 그냥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몸이, 거동이 좀 불편하신 분도 이게 얼마나 순간적으로는 빠르신지 저희가 잡지 못할 때도 있어요. 예를 들면은 다른 외부의 보호자나 강사분들이 오실 때 문을 잠깐 열면은 옆에서 서성이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나가시는 거예요. 그럼 저희 직원들이 막 따라서 뛰어나가면은 순간 저기 멀리까지 가 계시는 이런 상황들도 가끔 볼 수가 있어요. 그만큼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순간적으로 빨리 배회 증상으로 인해서 사라지시는 경우들. 그래서 보호자들이 모시고 어디 다니다가도 어르신이 사라져가지고 연락이 오는 경우들도 주말이나 아니면은 저희 시설 이용한 다음에 집에 가신 다음에 오후에 야간에 이런 때 보호자랑 외출하다가 사라지셔서 연락이 오는 경우, 혹시 센터에 안 가셨나요?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님, 우리 배우자 센터로 다시 안 가셨나요? 막 이렇게 연락이 오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배회에 대한 부분들을 볼 때 인지능력, 진압력이 저하되어 있기 때문에 본인이 어디에 있는지,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다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망상이나 불안 증상이 겹치게 되면 안전부절 못하고 어디론가 끊임없이 이동하려 애를 쓰는 거죠. 그러니까 망상하고 불안까지 같이 겹쳐서 안전부절 못하고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 부양가족의 스트레스는 매우 높아지며 돌발적인 행동을 보이기 때문에 한시도 눈을 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예민해지면 우리 노인학대 배웠지만 이게 치매 노인에게 언어적 학대나 심지어는 구속, 감금, 나아가 신체적 학대에 이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배회 증상을 항상 잘 살펴야 되는데 배회를 무조건 못하게 한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일부 시설들은 보면은 배회 공간을 따로 만들어 두기도 해요. 그래서 쭉 어르신들이 돌아다닐 수 있게끔. 앉아있으면 불안하기 때문에. 또는 이런 배회 증상이 있을 때는 배회에 대한 부분 가장 우리가 흔히 쓸 수 있는 게 배회 공간을 만들어요. 배회 공간. 그래서 시설이 있으면 이렇게 쭉 계속 같은 다리를 돌 수 있게끔. 예전에는 이 문이 없이 같은 다리를 도는 게 좋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최근에는 문을 만드는 게 더 좋다라는 이야기도 있어요. 연구 결과가. 어쨌든 공통적으로는 배회 공간을 만들어서 계속 돌게끔 해준다라는 거죠. 또 하나 다른 거는 다른 데로 관심을 돌리는 거죠. 관심 돌리기. 어르신이 배회를 하는데 좋아할 만한 게 있으면은 그쪽으로 관심을 돌리는 거예요. 시설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콩고르기 같은 이런 프로그램들을 많이 쓰는데 그게 뭐냐면은 쌀하고 콩하고 조 이런 것들을 잡곡들을 섞어 놓고 어르신한테 쟁반에 딱 섞어 놓고 통을 들인 다음에 그릇을 들인 다음에 콩을 골라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이런 일들을 어르신들이 익숙한 일들이니까 쉽게 하는데 이게 또 실수를 하면 안 되는 게 생각보다 되게 빨리 하세요. 어르신들이 우리가 생각할 때 저거 언제 하지 이러는데 생각보다 빨리 하세요. 그러면은 다 있으니까 또 이제 관심들이 또 해야 되잖아요. 그 자리에서 다 골라놓은 거를 또 쟁반에다가 쏟아가지고 어르신 다시 해주세요 이러면은 어르신들이 인지가 없다고 해서 그런 것들까지 못 느끼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은 싫어하시고 안 하세요. 그래서 다시 콩고르기를 하려면은 안 보이는 데 가서 어르신 이것도 좀 해주세요 라고 이제 섞어와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지 그 자리에서 섞는 행동 같은 것들은 하시면 안 되고요. 또한 같은 콩고르기가 아무리 어르신들이 관심 돌리기 관심 있는 부분이라 할지라도 하나만 반복적으로 할 경우에는 지루해할 수가 있고 배회가 다시 배회 증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섞어서 써야 된다는 것들.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전체 노인 중에 한 70% 정도가 이런 배회 증상을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치매 환자가 1회 이상의 습관성 배회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배회 증상이 보일 때는 안정감을 갖도록 유도하는 게 중요하며 산책, 그래서 스킨십, 애완동물과 접촉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좀 더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배가 고픈지, 배변을 하고 싶은지
특별히 불편한 사항이 있는지를 점검하고 출입문에 소리가 나는 것을 달아놓음으로써 환자가 나가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시설들은 다 잠겨 있지만 집 같은 경우에도 잠금 장치를 하거나 아니면은 뭐 나가는 경우에 알 수 있게끔 알림 장치를 해야 되겠죠. 또한 환자의 몸의 집 주소, 전화번호 등을 명기한 팔찌나 배회 팔찌 등 이게 이제 전자팔찌, 배회 팔찌 이런 것들을 착용을 치매 어르신들에게 우리가 하고 있는데 기가 막히게 이분들이 이것을 또 알고 벗고 안 갖고 다니고 이런 경우들이 있다고 했죠. 그래서 최근에는 지문인식, 그래서 경찰서에 가서, 그러니까 지구대라든가 경찰서에 가가지고 지문인식, 지문 등록을 한 다음에 지문인식으로 그 어르신을 찾는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 지문 등록은 강제사항이 아니라고 했어요. 선택사항이에요. 그래서 계속해서 거리라고 할 때는 시자고 말하면서 의자나 앉을 수 있는 자리를 안내하기도 한다. 뭐 이런 부분들. 또 이제 치매 어르신들이 배회가 많이 있지만은 또 이상행동 등의 아니면은 특징, 뭐 치매로 인해서 나타나는 이런 특징이나 징후 이런 것들 중에서는 또 가장 많은 게 기억장애, 단기 기억 상실 같은 기억장애죠. 초기 치매에 나타나는 전형적인 증상이 바로 기억장애라는 거예요. 경미한 기억장애는 생활에 큰 지장을 주지 않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그러니까 심해지기 때문에 심각성이 커진다는 거죠. 물건의 이름을 잃어버려서 거시기, 뭐 이렇게 이야기도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물건을 어디다 쓰는지 용도를 기억 못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치매의 대표적인 증상인 기억장애가 더 심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인지지원 프로그램 같은 것들을 보면은 이제 프로그램에서 참여시켜서 옛 것을 기억하게끔 노래를 부른다든가 가장 많이 하는 게 옛 노래 같은 거 가사 기억하게끔 하는 것들, 일상 활동 중 잊기 쉬운 행동을 규칙적으로 반복하여 수행하는 것, 색칠하기, 이 손을 사용하는 게 뇌에 자극을 준다고 해서 프로그램 중에는 인지지원 프로그램, 치매에 대한 프로그램 중에는 가장 대표적인 게 이 손을 사용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미술치료, 작업치료 뭐 이런 것들 다, 그래서 종이접기 이런 것들, 퍼즐 맞추기, 블록 쌓기, 지퍼 올리기, 원해요법, 뭐 메모를 한다든가, 또 현실 상황을 항상 알려주는 거죠. 지금은 7시예요. 어르신이 집에 가고 싶어 하시면 이따가 5시 되면 모셔다 드릴게요. 뭐 이런 식으로 계속 현실에 대해서 오늘은 날씨가 어떻고 며칠이에요, 무슨 요일이에요, 뭐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거죠. 이 기억 상실은 단기 기억부터 상실되는 게 일반적이라서 옛날 기억은 단기 기억은 상실을 했는데 옛날 기억은 더 명확하게 정확하게 기억하시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당황하는 경우들도 우리가 생각할 때 저런 것들 어떻게 기억하시지 하고 당황하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어요. 또한 옛날 기억 속에 머무는 경우들도 많아요. 제가 이전에도 이야기했지만은 배우자가 돌아가셨는데 배우자가 아직 살아있는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고, 또 시설을 이용하다가 집에 가서 배우자 집에 올 시간이 됐으니까 밥을 해줘야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들, 또 자녀를 자기 남편으로 생각하는 경우들, 이러한 기억이 이제 그 당시로 머물러 있는 거죠. 이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뭐 저희도 예전에 프로그램 같은 거 할 때 집신 만들기 같은 거 이런 거 할 때 이런 걸 한번 해보셨던, 예전에 어릴 때 해봤던 어르신들은 이거를 기억을 하고 너무 잘하시는 이런 케이스들도 저희가 가끔 보게 됩니다. 다른 어르신들, 다른 막 직원들도 알려주면서 본인이. 그래서 단기 기억에 대한 상실이 있으면서도 반면에 또 오래된 기억들은 잘하는 경우들도 있다. 그리고 또 치매로 인해서 일어나는 특징들은 중에 하나가 또 망상, 이상행동이 망상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자신의 물건을 누군가 가져갔다고 생각하는 거, 피해망상 이런 것들. 누군가 자신을 괴롭히고 해칠 것이라고 생각하는 피해망상이 대표적인데 치매 노인들에게 흔히 나타나는 대표적인 증상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지갑이나 돈 또는 저금통장, 시계, 액세서리 등 자주 사용하는 물건을 어디에 두었는지 기억을 못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이 가져갔다고 생각하는 거죠. 부양자나 간호사,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들을 의심하는데 여기서 관계가 별로 좋지 않은 사람들을 의심하는 경우가 많아요. 평상시에 자기하고 관계가 안 좋은 사람들. 그런데 이게 또 정확하게 자기가 잃어버린 물건에 대해서 기억을 하는 경우들도 많아요. 어떤 경우냐면은 저희 예전에 센터에서 자원봉사자들이 프로그램을 하면서 팔찌를 만들었어요. 구슬로. 근데 이게 누가 봐도 팔찌 구슬로 만들면 비슷하잖아요. 근데 본인이 하시던 걸 잊어버리셨어요. 근데 이걸 집에서 잊어버리셨는데 아무리 찾아도 안 나온 거예요. 근데 매번 그것만 찾으세요. 그래서 저희가 유사한 걸 하나 구해다가 어르신 찾았어요 하고 드렸는데 처음에는 본인 거라고 찾았다고 기뻐하시면서 하시더니 나중에는 본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이게 자기 건지 아닌 건지를 구분을 한 건지 아니면 또 다른 이상행동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은 이런 식으로 구분을 또 기억을 하시는 경우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 망상이, 피해 망상이 심각한 경우에는 같은 공간에, 예를 들면은 저 사람이 나를 죽이려 한다. 그럼 같은 공간에 있지를 못하는 상황들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저희가 예전에 통영을 하다가 한 어르신이 다른 어르신이 자기를 죽이려 한다고 해서 차에서 같이 송영, 어르신 집에 모시고 가다가 갑자기 이상한 행동을 일으킴으로 인해 가지고 정차할 수밖에 없는, 차를 멈추고 그 어르신을 내리게 하고 보호자가 오시게끔 하고 아니면 다른 차량을 저희가 부르고 그렇게 이제 분리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례들도 몇 번 있었습니다. 또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또 물건 잊어버리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집에서 안 가져오시는데 이제 센터 와가지고 시설 와가지고 잊어버렸다고, 저 직원이 가져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저희도 이제 그런 사례들이 있었는데 CCTV가 있는데 대부분의 시설들은 CCTV가 다 있어요. CCTV로 설치를 해놓고 보고 있는데 한 어르신이 집에서 스카프를 안 가져오셨는데 예전에 그래놓고 이제 시설에서 가져갔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직원이 자기가 평상시에 사이가 안 좋았던, 관계 형성이 좀 안 좋았던, 그래서 그래놓고 그 직원이 가져갔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뭐 CCTV를 봐야 되겠다, 경찰을 불러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CCTV를 확인시켜드리고 경찰을 불러드릴까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또 너희들이 조작했지, 안 믿는 이런 상황까지도 가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상황 중에 하나가 치매 어르신들을 대할 때는 제가 기억상실이라고 했잖아요. 이분들은 이게 거짓말인지 아니면은 이게 거짓인지 잘못된 건지 정확하게 알지를 못하세요. 그래서 본인이 생각했을 때 이게 맞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부정적으로 아닙니다, 아니에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반응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은 내가 집에 배우자가 사망했는데 배우자 밥 해주러 가야 된다고 할 때 우리는 이제 부정적 반응을 하면 안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어르신 배우자 안 계시잖아요, 집에 왜 가시려고 하세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르신 집에 배우자가 돌아오셨는지, 어르신이 가셔서 밥을 해주셔야 되는지 확인을 한번 해볼까요? 전화 한번 같이 해볼까요? 아니면 확인을 한번 해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부정을 하는 게 아니라 어르신하고 대화를 이어가면서 확인을 하게끔. 그 어르신은 그게 거짓이 아니라니까요. 진심으로 본인이 집에 가서 밥을 해야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하고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치매가 진행될수록 이런 피해 망상 같은 증상들이 심해질 수 있는데, 잃어버렸다고 하는 물건을 예비로 준비했다가 흥분했을 때 내놓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데, 이게 조심해야 되는 게 막 물건을 찾는데 본인이 직원이 가가지고 찾아온다면 어르신 제가 찾았어요 이러면요 도둑을 의심받을 수 있어요. 그냥 어느 한 곳에 있는 것을 어르신 같이 찾아볼까요 해서 같이 찾아야지, 내가 그냥 찾아가서 가져오면은 네가 가져간 다음에 가져오는 거잖아 이렇게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조심하셔야 되고, 잃어버렸다는 말을 일단 받아들이고 같이 찾아보자고 권유하거나, 그 다음에 환자의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거나, 그리고 또 환자에게 다가갈 때는 서두르지 않는 것이 좋다. 공격하는 것으로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물건은 보이지 않는 곳에 치워두고 쓰레기통을 비우기 전에 다시 확인을 한다.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또 이 피해망상이 심하신 분들도 있지만은 반대로 또 자기 주머니에 항상 뭔가 수집증 모으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하다못해 휴지를, 그러니까 수집병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데, 무언가를 잃어버렸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찾기 위해서 남의 물건을 뒤지거나 훔치는 거예요. 그래서 하다못해 화장실 가서 휴지도 항상 주머니에 넣는 거예요. 저희는 시설에서 어르신들한테 칫솔을 다 드리는데 가져오지 말게 하고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는데, 양치하고 그 칫솔도 자기 주머니에 넣는 거예요. 식사를 하시고 저희가 식판하고 수저를 다 제공하는데 수저도 자기 주머니에 넣는 거예요. 이런 경우들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수집증이 정말 심하신 분을 예전에 저희가 본 적이 있는데, 본인의 집에 한번 저희가 어르신을 모셔다 드리려고, 보호자가 없어서 집 안까지 모셔다 드리려고 몇 번 들어간 적이 있는데, 이제 집 앞에 문을 열고 모셔다 드리는 거죠. 그리고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문 열리고 이렇게 봤는데 보인 거죠. 막 이런 주워온 물건들이 집 가운데 이렇게 쌓여있는, 관리가 안 돼서 쌓여있는 이런 사례들도 가끔 나옵니다.
또 야간 선망, 밤에 치매 노인이 자지 않고 구석구석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 시설에서는 어르신 너무 잘 계시는데, 잘 생활하시는데 집에만 가면은 안 주무시고 밤에 이렇게 돌아다니시는 거예요. 소리 지르면서. 보호자가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결국은 모시지 못하는 이러한 상황들도, 잠은 자야 될 거 아니에요. 모시지 못하는 이런 상황들도 발생을 합니다. 이런 피해, 망상, 야간 선망, 폭력 이런 경우에는 병원을 가서, 사회복지 저희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은 병원을 가서 일단 진료를 하고 약을 처방받는 것도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밤에 소리를 지르고 소란을 피우는 행동들을 우리가 야간 선망이라고 하는데, 원인이 뚜렷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따뜻한 우유를 마시게 하거나 주위를 환기시키거나 포근한 분위기를 조성해 충분히 편안하게 해줘야 된다는 거고요. 또 반복 행동, 심한 기억력 손상으로 자신이 활동을 끝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없어서 계속 같은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이 있거나 불안하여 사람을 따라다닐 수 있으므로 감정의 원인을 우선 파악하고 안심을 시키고, 반복 행동을 제한하지 말고 똑같은 질문을 할 때는 짜증내지 말아야 된다. 같은 질문을 10번, 20번, 30번, 100번을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때도 짜증내면 안 되고 똑같이 대응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즐거웠던 일을 계속 얘기할 수 있어요. 저 예전에 한 어르신이 자녀가 옷을 사주셨어요.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주말에 나 옷 사줬다고 자랑하시는 거야. 아, 그래, 좋으셨겠네,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루에만 10번, 20번씩 자랑을 하셨는데 다음날 오더니 또 하시는 거예요. 어제 옷을, 그분은 이제 어제 사주신 거예요. 계속 어제 옷을 사주셨다. 이거를 일주일도 아니고 한 달 내내 매일매일 얘기하세요. 그래도 짜증을 내지 않고 받아줘야 된다는 거죠. 그 외에 이제 공격적 행동. 공격적 행동을 할 때는 다양한 이유가 있는데, 자존심이 상하게 된다거나, 특히 환자를 무시하는 언행이나 무리하게 환자를 대할 때 공격적 행동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공격적 행동이 일어나면은 겁내거나 놀라지 말고 부드러운 음성으로 얘기를 걸어 환자를 안정시킨다. 이 감정 컨트롤이 되게 중요한데, 저희도 처음에 오시면은 예전에 이제 몇 분이 폭력성을 보이는 분들이 계셨는데, 처음에 오시면 적응하기 전에 집에 가셔야 되니까 집에 가고 싶다고 문을 이제 열어달라고 하는데 안 열어주니까 이게 흔들기 시작하다 나중에는 폭력성까지 번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때 직원이 같이 흥분을 해가지고 어르신 그러시면 안 돼요 막 이렇게 흥분을 해가지고 제지를 하게 되면은 제지가 어렵습니다. 또 심부로 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 생각보다 노인이라고 해서 심으로 제지할 수 있다?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오히려 차분하게 손을 잡거나 눈을 보면서 차분하게, 나는 감정에 컨트롤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차분하게 이야기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점진적으로 환자의 주의를 다른 데로 돌려서 환자가 되도록 조용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한다. 그리고 다른 어르신들과 시설 같은 경우는 빨리 분리를 해서 한쪽으로 모시고 가서 이 어르신을 진정을 시켜야 되겠죠. 그리고 소음이 적고 넓은 공간을 제공해주고 환자가 공격적 행동을 하는 이유를 알아내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미리 주의한다는 거죠. 또 수면장애. 치매 노인들은 밤에 잠을 자지 않고 가족들을 깨우기 때문에 부양자나 가족들이 정상적인 생활을 방해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야간 선망에 대한 부분들과 이어지는 거죠. 가급적 낮잠을 자지 않도록 한다. 그래서 저희 시설 같은 경우도 오면 이런 분들이 있으세요. 밤에 잠을 못 주무시고 오셔서 시설에 와서, 저희도 아픈 어르신들이 쉬실 수 있는 간호실이 있는데 거기서 주무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직원들 입장에서는 어르신들이 주무시면 좋겠지만은 절대 길게 주무시지 않게 해야 됩니다. 너무 힘들어서 잠깐 쉬시는 거는 가능하지만은 길게 주무시게 될 경우는 어떻게 돼요? 또 집에 가면 또 안 주무시고 이거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해야 되는 거는 낮에 주무시지 않고 활동을 하게 하고 집에 가서 그나마 편안하게 주무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려야 되겠죠. 그래서 낮에 산책을 하거나 육체적인 활동을 함으로써 야간에 충분히 수면을 취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환자가 밤에 깨워서 외출하려고 할 경우에는 같이 나가서 진정될 때까지 걷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수업식장에 식사한 사실을 잃어버리고 다시 음식을 요구하는 이런 경우나, 또 아무 것이나 입에 집어넣고 삼키거나 전혀 먹지 않으려고 하는 과식, 이식, 거식 증상을 보이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금방 먹었는데, 저희도 이제 식사를 2교대 하는데 저희 직원들이 반이 어르신들 식사하실 때 옆에서 같이 식사하고 나머지 직원 반은 어르신들 식사 도움을 합니다. 그럼 어르신들 식사 다 한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식사 도움을 했던 직원들이 밥을 먹을 거 아니에요?
그럼 어르신들이 양치하러 가고 이동을 하고 이렇게 하시는데 직원들이 밥 먹고 있는 걸 보면은 나 밥 왜 안 주냐고 막 이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럴 때 아까도 제가 이야기했지만은 부정하면 안 된다고 했죠. 어르신 식사 아까 하셨잖아요. 왜 또 달라고 하세요?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어르신 식사 안 하신 것 같으세요? 아 그러면 식사 더 드릴까요? 라고 해서 이게 너무 식사하셨어요 라고 설명을 하고 설득을 해도 안 되고 그럴 경우에는 아 식사하신 것 같은데 아니세요? 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다가 안 되면은 식사를 다시 드리는 게 낫습니다. 다만 다시 드릴 때는 소량을 정말 소량을 한 수저 두 수저라도 드시게끔. 그리고 나서 다음날 또 이런 증상이 또 일어난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가장 기본적으로는 식판을 치우지 않습니다. 그 어르신 식판은 나중에. 어르신 여기서 이렇게 드셨잖아요. 식판을 보여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부정적인 게 아니라 있는 사실을 그대로 확인을 시켜드리는. 어르신 식판이에요. 어르신이 이거 식사하신 거예요. 이렇게 확인을 시켜드리는 방법들을 취하는 게 좋습니다. 물론 시설에서 식사를 하시고 집에 가셔서 또 식사를 안 하셨다고 달라고 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보호자들도 이럴 경우에는 무조건 어르신 시설에서 밥 안 주셨어요? 밥을 안 먹고 오셨어요? 안 드시고 오셨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무엇라도 조금 드리는 게 더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성적 행동에 성적 이상 행동들도 일어날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상 행동이라고 보고 이들에 대한 간단한 우리가 대응 방법들을 한번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